안녕하세요. 자미원 한의원의 원장 허정원입니다. 오늘은 가장 흔한 불면증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뭐냐면 바로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입니다. 누구나 크고 작은 스트레스는 조금씩 있을 거고, 그리고 살아가다 보면은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잠을 못 잤던 경험을 누구나 한두 번쯤은 겪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스트레스로 인해서 잠을 못 자는 경우는 하룻밤 혹은 이틀밤, 길어야 3일밤 정도 잠을 설치다가 이내 정상적인 수면 패턴을 찾아가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스트레스로 시작된 불면증이 어떤 이유에 의해서 한 달, 6개월, 1년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이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가 바로 이제 만성불면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스트레스로 인해서 급성불면증이 나타난 경우에는 특별한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가 되는 건 이렇게 만성으로 이어지는 불면증인 경우에는 치료를 필요로 하는 불면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로 인해서 잠을 못 자게 되는 이유는 자율신경을 가지고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기본적으로 자율신경을 이루고 있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중에서 교감신경이 항진되는 쪽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율신경이라는 게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고 긴장이 있고 이완이 있는데, 교감신경은 긴장하는 쪽으로, 부교감신경은 이완하는 쪽으로 사람의 몸이 흘러가게끔 도와주는 자율신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근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자연스럽게 교감신경이 훨씬 더 우위를 차지하게 돼요. 밤이 돼서 잠이 들려고 하는 시간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교감신경은 내려오고 부교감신경이 적절하게 우위를 차지하면서 이완 상태가 돼서 잠이 들어가야 되는데, 스트레스가 과중하게 되면은 이 교감신경이 떨어지지를 않아요. 계속 항진된 상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잠자리에 들어서도 긴장을 풀지 못하고 몸과 마음이 각성 항진된 상태를 계속 유지하게 된다는 것이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의 기전입니다. 보통 이렇게 스트레스로 인해서 불면증이 시작이 되면 여러 가지 양상을 나타내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잠이 안 온다, 잠들기가 힘들다. 두 번째로 자다가 자꾸 깬다, 그죠? 그리고 세 번째로 잠이 얼핏 들었는데 아주 조그만 소리에 나도 모르게 잠이 깬다, 혹은 자면서도 뭔가 소리를 다 듣는 것 같다, 그래서 잠을 잔 것 같지도 않다. 그리고 네 번째로 잠이 들기는 했는데 악몽에 시달린다. 그리고 잠이 들기 전에 온갖 생각들이, 잡생각이 막 나면서 특히 지금 고민하고 있는 스트레스 거리라든지 걱정거리가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어가지고 잠을 이룰 수가 없다. 혹은 새벽에 4시에 3시에 깨서 그때부터 그 스트레스 상황을 걱정하고 고민하면서 다시 잠을 잘 수가 없었다. 이런 다양한 불면증과 관련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한의학에서는 이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 어떻게 바라볼까요? 한의학에서는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특정 장부들이 기능이 항진되거나 약해지거나 이 두 가지 변화를 겪게 됩니다. 어떤 장부가 어떻게 변하는지는 각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체질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식습관이라든지 생활습관이라든지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방법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장부가 조금씩 달라지기는 합니다. 예로 몇 가지를 한번 들어볼게요. 가장 흔하기도 한데요, 스트레스로 인해서 간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어떤 변화들이 생기냐면, 첫 번째로 간이 열을 받을 수가 있어요. 간이 뜨거워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로 간의 기온이 울체되면서 간기울결이라고 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그걸 술로 푼다거나 막 과식을 한다거나 폭식을 한다, 이런 식으로 스트레스를 풀었던 사람들은 간에 습열이 쌓여가지고 흔히 말하는 지방간처럼 그런 상태가 만들어지기도 하죠.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심장의 경우에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심장은 뜨거워져요, 1차적으로. 그래서 심장 박동수가 빨라지기도 하고요. 이게 장기화되면은 심장에 피가 말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심열 혹은 심장의 혈이 부족해지는 상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심장을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만약에 스트레스로 인해서 비장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한다면 비장의 기운이 약해지면서
나른하다, 무기력하다, 손발 꼼짝하기 싫다, 뭐 아무것도 하기 싫다, 입맛이 없다, 소화가 안 된다, 이런 식의 양상으로 흘러가게 되죠. 그리고 폐가 그 영향을 받았을 경우에도 약간 우울한 기분이 들면서 기운이 극도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신장도 마찬가지죠. 오장육부 중에서 신장은 주로 신장의 물이 말라가는 쪽으로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갈증보다는 입이 바짝바짝 마른다라는 느낌, 그리고 몸이 뭔가 모르게 갱년기처럼 열이 화끈화끈 나면서 몸에 물이 조금씩 말라간다라는 느낌을 호소하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각 장부마다 영향을 받고 그 영향이 어떤 식의 증상이 나타나는지가 개개인마다 조금씩 다르다라는 거죠. 참고로 담이 약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나도 모르게 담력이 약해지고 자꾸 쫄고 겁이 많아지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많이 생기기도 하고요. 위장이 열을 받아서 그로 인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또 대장에 습열이 쌓여 가지고요, 설사라든지 찝찝한 변을 본다거나 무름변을 본다거나 이런 식으로 대변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또 방광이 약해지면 방광이 차가워지면서 소변을 자주 보는 현상이 생기기도 하고요.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자궁이나 생식기 쪽이 충혈 상태, 열받거나 혹은 반대로 차가워지면서 냉이 생긴다거나 가렵다거나 통증이 있다거나 이런 식의 변화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처럼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각각의 오장육부들은 다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건 사람의 체질마다 먹는 습관,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걸 더 많이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걸 역으로 이용을 하시면요,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약해진 장부가 나타내는 증상을 파악을 해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약해진 장부를 치료를 해 나가면 스트레스에 의해서 상처받은 내 몸이 좋아질 수도 있다라는 치료의 어떤 원칙이 정해지기도 합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스트레스를 받아서 잠을 못 자다가도 정상적으로 수면이 돌아오는 분들은 문제가 별로 되지 않는데, 만성적인 불면증으로 이어지는 분들이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자, 스트레스를 받아서 며칠을 고생하면서 잠을 못 잤어요. 근데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고생을 하다가 처음에 고민했던 스트레스 상황이 해결이 돼 버립니다. 고민했던 문제가 없어지고, 내가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심지어는 회사를 그만두기도 하고, 대인관계에서 스트레스 받았던 그 사람이랑 연을 끊어버리기도 해요. 자,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내가 스트레스를 받았던 요인들이 사라져버리고 내가 확실하게 해결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은 계속 못 잔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스트레스로 시작된 불면증이 만성으로 넘어간 분들의 특징이기도 해요. 이제 스트레스 상황 없는데, 심지어는 처음부터 스트레스 받은 것도 없었는데 잠을 못 자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어찌됐든 스트레스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불면증을 유발하는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만성적인 불면증의 원인은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이 궁금증을 풀어내면 만성 불면증을 치료하는 방법에 대한 해결책도 눈에 보이게 됩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만성 불면증의 경우에 스트레스로 인해서 불면증이 살짝 왔다가 사라져야 되는데 사라지지 못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내 몸의 오장육부의 어떤 특정 장부가 약해지거나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죠. 그 정도가 아주 미미하면 자연치유 능력으로 자연스럽게 회복을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어떤 임계치 이상으로 기능이 떨어져 버리게 되면은 스스로 회복을 못하는 상태가 만들어져요. 직접적으로 스트레스에 의해서 잠을 못 자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를 받고 오장육부가 망가지고, 그로 인해서 이게 원인이 돼서 잠을 못 자는 쪽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심지어는 스트레스가 없어도 내가 좀 불규칙한 생활한다거나 이렇게 잘못된 식습관 같은 거, 생활 습관에 의해서도 오장육부가 고장이 나면 스트레스가 없어도 잠이 안 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만성불면증을 치료할 때 핵심은 이 오장육부가 고장난 걸 고쳐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기능이 회복이 돼서 이 임계치 위로 싹 올라오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내가 내 스스로의 몸을 치료를 해나갈 수가 있어요. 치료의 목표는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망가진 오장육부의 정상적인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것, 내 몸이 정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막고 있는 그 걸림돌을 제거를 해주는 것, 그게 불면증 치료의 처음이자 끝이에요. 이렇게 회복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조금씩 자기 수면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잠을 못 자는 상황에서 솔직히 잠을 못 자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못 자는 게 스트레스가 돼서 다시 또 장부를 건드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일정 부분은 마인드 컨트롤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마음을 어떻게 먹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불면증을 치료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중심을 잡고 있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은 아주 큰 변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강조를 더 드리는 건데, 기본적으로 불면증이란 병은 하루아침에 낫는 병은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나을 병이면 급성 불면증으로 그냥 끝나버렸어야 돼요. 근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만성 불면증으로 넘어온 거고, 그렇기 때문에 치료 기간은 길게 걸릴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렇다면 우리가 불면증을 치료할 때 내가 가져야 될 마음은 일단 여유예요, 여유. 좀 길게 치료하겠다, 오래 갈 것 같다. 그 기간 동안에 내가 최대한으로 몸을 아껴 쓰고 활동적인 부분에서도 조금 활동량을 줄인다거나, 과식을 하신 분들은 좀 식사량을 줄이고, 일을 너무 많이 하신 분들 같은 일도 줄이고 몸을 좀 아끼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아야 돼요. 여유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잠 자체에 대한 생각의 변화를 가져가야 돼요. 내가 꼭 잠이 들어서 기억이 안 나는 그런 수면을 푹 취해야지만 내 몸의 피로가 다 풀리고, 그렇게 해야지만 내 몸이 건강하다라는 그런 완벽한 잠을 추구하는 마음도 조금은 버려야 돼요. 너무 완벽주의를 잠에다가 불면증에다가 대입을 시키게 되면은 오히려 더 많은 긴장과 불안을 야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요만큼만 자도 된다, 요만큼만 자도 충분하다, 3시간, 4시간 그 정도만 자도 나는 충분한 수면을 취한 거야 라는 마음가짐도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잠을 못 자더라도 눈을 감고 누워있는, 편안하게 누워 있을 수 있는 그 시간들, 1시간이 됐든 2시간이 됐든 잠들기 전 시간, 잠을 중간에 깨서 잠을 못 드는 그 시간, 그 시간에 눈을 감고 편안하게 누워있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수면 효과가 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실제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나는 3시간밖에 못 잤네 라는 얘기를 할 때 플러스 알파로 그 앞뒤의 수면 시간도 같이 플러스를 시켜줘야 돼요. 3시간밖에 못 잤네가 아니라 플러스 알파로 1~2시간 더 잤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처음 말씀드린 여유도 더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잠은 청개구리라는 얘기를 제가 상당히 많이 강조를 하는데요. 잠은 거꾸로 가요. 자려고 하면 못 자고 안 자려고 하면 잠이 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잠이 안 온다라고 너무 잠을 쫓으려고 하지 마시고, 잠이 안 오면 눈 감고 누워서 그냥 편하게 강의를 듣는다거나 좋은 동영상을 뭐 보는 거 말고 듣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 시간을 그냥 다른 걸 하면서 여유 있게 잠을 기다리는 시간으로 생각하고 쫓아다니지는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전반적인 얘기를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핵심이 되는 건 스트레스로 인해서 오장육부가 영향을 받고 망가진 걸 바로잡아주는 것이 결국은 불면증을 치료하는 핵심, 치료의 처음이자 끝이라는 얘기를 강조하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